특히나 50대, 60대인 분들은요, 이제 은퇴도 많이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스크를 줄인다 했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예전에 제가 50대, 60대인 분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이 영상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로 조금 더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요즘에 새벽 기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거의 50대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이런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30대, 40대인 분들은 데이터도 잘 다루고 뭔가 되게 잘 하신대요. 근데 본인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민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50대, 60대인 분들이 그런 모임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더 잘 지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그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50대, 60대인 분들의 강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40대인 분들은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은 요즘에 우리가 데이터로 부동산 많이 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되게 잘 다뤄요. 근데 반대로 50대, 60대인 분들은 이 데이터에 약할 수밖에 없죠. 너무 복잡해요. 매매지수 그래프 하나 보는 것도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어려워하시고 그걸 해석하는 걸 더 어려워하세요. 근데 30대, 40대인 분들은 원래 이런 컴퓨터에 익숙하고 잘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너무 잘 다루십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50대, 60대인 분들의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강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운전. 50대, 60대인 분들도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임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임에서 임장을 가면 당연히 운전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20대나 3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운전 안 해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운전할 줄 알면 내가 운전할게요 하면서 임장을 이렇게 같이 가줘도 되잖아요. 운전을 할 줄 알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더 운전 잘해요라고 하면서 전국으로 같이 임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50대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일찍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요. 여자분이신데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축 아파트 매수를 해가지고 도배라던가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혼자 다 하셨대요. 혼자. 근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 할 줄 알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재료는 이렇게 사면 되고 뭐 요런 식의 우리가 뭐 배워서 하면 된다. 이렇게 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되게 강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뭘 줄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지? 이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그런 미안함도 생기지 않고 오래오래 그런 모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특히 50대, 60대인 분들은요, 이게 남에게 의지를 하지 않고요,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종종 한 50대, 60대인 분들이신데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거 정말 살까요 말까요? 그 결정을 저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 사세요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걸 사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세요 마세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정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추천을 해달라고 해요. 어떤 분께서는 제가 뭐 서울에 뭐 오피스텔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오피스텔이 좋은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이것도 사실 그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뭐 어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지금 오피스텔 찾고 있는데 어떤 입지가 좋으냐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서울에서는 어디 역세권이고 요런 곳에 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추천해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50대, 60대인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요,
내가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결국 스스로 해야 돼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컨설팅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되게 금액이 비싸잖아요, 고가. 근데 이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내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컨설팅을 받잖아요. 받아서 물건 추천 받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요,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입주도 볼 줄 모른다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그냥 컨설팅 받고 우리가 투자했잖아요. 결국 계속 불안해요. 잘 산 건지 잘못 산 건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스스로 내가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힘들겠지만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히나 50대 60대인 분들은요, 이제 은퇴도 많이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스크를 줄인다 했을 때는요, 그냥 저는 정말 그 입지, 그래도 누가 봐도 좋은 곳, 입지 좋은 곳, 누가 봐도 정말 상품성이 좋은 곳,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비싸요. 가격은 있어요. 비싸요. 근데 비싸도 저는 하나를 사도 제대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 저희 5060인 분들께서 나는 돈이 3억이 있다 하잖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이걸 쪼개지 마세요. 이걸 쪼개서 한 1억 5천 들여가지고 나 2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3억으로 한 채를 사도 그냥 제대로 된 거. 이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봐도 여기 괜찮은 곳, 상품성 괜찮은 곳, 뭐 브랜드인 아파트인 곳,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게 다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제일 대장급은 못 산다 하더라도 그 다음 보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되게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정말 엄한 곳에, 정말 외곽이고 구축이 이상한 곳에 잘못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리스크가 정말 커지겠죠.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게 팔리지가 않을 수 있어요. 나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조금 있다 하셨을 때, 50대 60대를 하실 때는 저는 확실하게 좋은 곳, 누가 봐도 좋은 곳들을 보시면요, 확실히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투자를 장기로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투자는 저는 장기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물건을 살 때는 내 자녀에게도 주고 싶은 물건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걸 봤잖아요. 정말 이상한 곳들은요, 나도 살기 싫고 내 아이에게도 주기 싫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분들이 더 부동산 공부를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나 5060일수록 더 리스크가 없는 투자, 누가 봐도 좋은 곳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